175페이지 보시죠. 우리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자, 우리 표시, 부동산의 표시라 하면은 토지 같으면은 지목, 또 면적, 이러한 것들을 표시를 하죠. 또 그다음 건물에 대해서는 동이라든지 구조, 또 면적, 이러한 것을 부동산 표시를 하죠. 이때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등기하게 되죠. 이때 우리 표제부는 부동산의 그 사실에 관한 관계를 등기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로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한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단독 신청으로 하게 되지 의무자인 당사자 신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표제부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라든지 판결서 필요하다 하면 틀렸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이 표제부에는 그 등기 연월이라든지 접수한 날짜는 기록하지만은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표제부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사실관계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독립등기인 주등기로 한다. 그 다음에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문제 푸시면은 1번. 자,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건물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먼저 변경등기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 저장사항의 기록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그게 맞는 말이죠. 먼저 건축물 변경을 하고 그 다음 변경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 2항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는 등기 명인의 신청에 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한다.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한다는 점. 특히 우리 행정구역이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는 부동산의 표시인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의 표시인 주소라든지 이런 것도 직권으로 변경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건물의 면적이죠. 면적. 역시 면적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다. 그 다음 4번. 등기 명인의 표시. 자, 등기 명인의 표시하면은 성명, 상호,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주민번호, 이러한 것들을 부동산의 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 아니죠. 단독 신청.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 다음 3번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자, 변경 등기는 종전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웁니다. 자, 대부분의 등기는 붉은 선으로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종전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소 등기라든지 변경 등기라든지 경정 등기 이런 것은 종전사항을 다 지웁니다. 그렇지만은 종전사항을 지우지 않는 등기를 공부해 놓으시죠. 자, 붉은 선으로 지우지 않는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종전 소유자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시고 여러분의 성함이나 주민번호라든지 이러한 등기 명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우지 않습니다. 말소 등기 같으면 지우게 되죠. 그렇지만 이전 등기는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즉 전세권 이전, 여러분이 저한테 전세권을 양도하셔서 이전하시거나 지상권을 저 앞으로 이전하시게 되면은 부기 등기로 하게 되고 여러분 성함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전세권입니다. 이 전전세권을 등기했을 때도 종전의 전세권에 관한 사항은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세 보증금을 증감한다든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변경할 때는 종전사항을 지우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등기들은 종전사항을 지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우지 않는 등기는 또 하나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도 이 가등기는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우지 않는 등기 3개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경정등기입니다. 이 경정등기하고 변경등기에서 우리 변경등기는 사후적으로 일부 불일치할 때 변경등기를 하게 되고, 이 경정등기라는 것은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할 경우에 불일치하는 경우에 바로잡는 등기를 경정등기다라고 하죠. 이때 이 경정등기는 등기관이 잘못으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서 잘못했을 때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당사자가 신청을 잘못해서, 즉 기재사항, 신청서의 기재사항하고 등기부상 그 계약서 상의 기록사항하고 불일치해서 등기가 수리되어 버렸다면은 이걸 바로잡는 등기가 경정등기죠. 원시적으로. 자, 이때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고, 이때 경정등기 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전원에게 통지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고, 1인에게 통지를 하면 된다. 우리 통지도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간인도 1인의 간인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정정날인은 전원의 정정날인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정등기 문제 3번. 1번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자에 관해서는 경정등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종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필요 없죠. 그 다음 2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표시죠. 경정등기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예, 이해관계는 없다 했죠. 우리 표제부에는 이해관계는 없다. 고로 옳은 것은 2번. 그 다음에 등기 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일부가 부적법하게 되면은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 명인의 경정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로 해야 되죠. 그 다음 5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상속재산을 분할 회비 고기줄치죠. 상속재산을 분할 회비에 하여 다시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번에 5번 예는 만약에 장남이 이 장남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산도 있고, 자 이렇게 집, 땅, 산 이걸 모든 그 부동산을 장남이 다 이전해가 버렸다. 그러면 다른 동생들은 왜 형은 이때는 장남은 이전 등기 넘겨갈 때는 상속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 이전 등기로 하게 되는데, 근데 다시 상속 이전 등기 후, 자 장남 앞으로 상속 이전 등기 후 이 부동산을 땅을 동생 앞으로 해주고 싶다. 동생에게로, 즉 명절 때 만나서 형 다 등기해 갔으니까 우리 다시 이거 회비해가 분할하자. 이렇게 해서 삼형제가 분할하기로 했다면은 이 땅과 산은 각 동생에게 넘겨줄 때는 이전 매매나 증여나 교환으로 이전 원인이 아니라 상속에 의한 소유권 경정 등기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거기 상속 소유권 경정 등기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4번도 별표 넣으시고요. 하필할 수 있는 없나를 또 시험에 꼭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적에서도 하필 여부에 대해서 공부하셨지만은 하필을 요건은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적 같아야 되고 소유자 동일해야 되고 등등
집안 연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필 가능한 경우는 하필 용의권 등기가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하필할 수 있습니다. 자, 용의권 등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용의권 하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네 개죠. 그래서 이러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등기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하필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이 외에 등기가 있다면은 원칙은 하필이 안 됩니다.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처분제한 등기, 또 저당권 등기, 가등기 등기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하필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용의권, 지지전, 임차권 이 네 개 중에 어느 거든 일부든 전부든 얼마든지 하필 가능하다. 하필 가능하다. 또 창설적 공동저당. 이 창설적 공동 원래는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하필이 안 되는데 이 창설적 공동저당권이 등기되었을 때는 하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요 시험에 이때 창설적 공동저당이란 말은 등기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똑같은 경우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하죠. 자, 그리고 주의하실 건 우리 지역권에서도 이 지역권도 합의를 할 수 있대. 승역지 지역권은 가능하지만은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이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 요역지 이 지역권은 요거는 합의이 안 된다. 요역지의 그 지역권은 합의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거 주의하시고, 또 이 요역지 지역권은 수용시 직권 말소 못한다. 요 두 가지는 시험에 자주 출제하니까 여러분 꼭 승역지 지역권은 얼마든지 합필수 할 수 있고, 또 수용이 됐을 때 등기관이 직권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은 합필도 할 수 없고 또 수용시 직권 말소도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4번 문제 1번 거기 갑이 자신 토지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었어요. 1. A 토지에는 을의 가압류 등기, B 토지에는 병의 가압류 당연히 안 되죠. 답은 1번. 그렇지만 나머지는 2번과 3번은 2번, 3번은 같은 맥락에서 창설적 공동저당. 우리 전세권은 용의 물거이지만은 담보적 성질 있죠. 자, 4번, 2번 전세권. 그러면 양쪽 원인과 연월일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전세권 등기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합필해도 되고 건물 같으면 합병해도 되고,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 창설적 공동저당. 그 다음에 4번에 A 토지에는 을의 지상권, B 토지에는 병의 지상권 얼마든지 합필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 합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5번 또 역시 건물에 대한 합병입니다. 우리 건물 합병이든 토지 합병이든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아요. 단지 토지냐 건물이냐 그 점이죠. 따라서 5번에 4번에는 건물만의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 합병 등기가 허용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 우리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도 안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두 건물 등기부 모두 다 창설적 공동저당이거나 또 전세권 등기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6번에 멸실 등기입니다. 이 멸실이란 거는 전부 멸실이죠. 우리 부동산이 일부 멸실하면은 변경 등기. 일부 멸실은 일부가 멸실되면은 멸실은 요거는 변경 등기로 하게 되고, 또 전부가 멸실하면은 멸실 등기를 해야 되죠. 1번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 사실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예. 2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다음 구분 건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다른 구분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4번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 명의는데 1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은 멸실 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 5번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꽂을 지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1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 5번이 틀린 거죠. 자, 그럼 넘겨주셔서 180페이지 보시죠. 자, 이제 거기에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우리 권리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등기하죠. 자, 1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하여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우리 직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처분 제한 등기 촉탁시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는 처분 제한 등기 촉탁시.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 하면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러한 것을 처분 제한 등기라 합니다. 우리 가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 아니죠. 가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 아닙니다. 예, 처분 제한 등기 하면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러한 등기들이 촉탁 들어오면은 당해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기간은 만료되었지만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점추를 해가, 즉 점유 이전해 버리면은 대항력이 상실돼요. 따라서 이사 가기 전에, 점유 떠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이 제도에 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오면은 역시 임차인이 살고 있는 그 주거 건물이 미등기 상태일 때는 임차권 등기를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임차권 등기를 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분 제한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자, 기억에 세무서의 압류 등기, 즉 세금을 체납하여 그 체납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들어갈 경우에는 이때는 압류는 보존 등기도 직권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에 의하여 보존 등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에다가 세무서장의 촉탁에 의한 보존 등기, 직권 보존 등기 아니다. 기억은 대상이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 그러나 니은의 처분 금지 가처분의 촉탁은 역시 직권 보존 등기죠. 가처분 등기니까. 그다음 경매 역시 직권. 그다음 니을 그러나 가등기는 아니죠. 고로 기억과 디귿은 역시 그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직권 보존 등기. 그 다음 비읍, 가압류 역시 촉탁시 직권 보존 등기. 그리고 직권 보존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억하고 거기 니을이죠. 기억 니을이죠. 기억 니을은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미음, 비읍 그런 4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죠. 3번 문제 보존 등기입니다. 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으로서 보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보존 등기 없이도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 대신에 이 보존 등기는 원칙은 의무사항이 고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원칙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 양도시. 자, 여러분들이 보존 부동산을 저한테 양도하실 때는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의무사항을 이행 안 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돼요. 우리 변경 등기를 게을리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존 등기를 양도시 저한테 파시거나 증여를 하실 때는 보존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러면 보존 등기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계약 당시 보존 등기
가능한 경우는 언제부터 60일 이내냐? 계약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기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할 당시에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자,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부터 60일 이내입니까? 보존 등기 가능한 날로부터, 보존 등기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우리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정보가 아닌 것, 이것도 역시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자, 보존 등기는 원시적이기 때문에 이때 첨부 정보가 아닌 것을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는 이제 첨부 정보가 아닌데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원시 취득인 보존 등기할 때는 원인 증서가 있어야 돼요, 없었대요? 없어도 되죠? 예, 원인 증서 없었답니다. 근데 시험에는 원인 증서를 첨부해야 된다, 원인 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전부 틀린 지문입니다. 보존 등기 할 때 원인 일자를 기록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예, 원인 증서 필요 없고 아닌 것이니까 아닌 것. 그 다음에 인감 필요 없죠.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인감 증명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필증이 아직 보존 등기 안 했는데 필증이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판결서 필요 없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라든지 판결서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고로 이걸 이제 시험에는 있는 것처럼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하시면서 문제 3번을 풀어 나가시면은 자, 답이 나올 거예요.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한 후 이전 등기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탈법으로 양도세나 취득세 안 내려고 을 앞으로 즉 양수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 하였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은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그걸 모두 생략 등기를 하죠. 자, 그다음 이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죠. 그다음 3번 미등기금 토지에 대한 미등기 토지입니다.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4번에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 건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에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갑 명의로 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고로 5번이 틀린 거죠. 자,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또 보존 등기에 관한 문제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6번 보죠. 6번. 자,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에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첨부가 아닌 것은 요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네요. 1. 자, 건축물 대장 있어야 되죠.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바로 1번입니다.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역시 건물 보존 등기 신청할 때 그 대지상에 여러 개의 건물 동이 있다면 소재도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소재도면입니다. 그 다음 3번. 구분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한 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본의 평면도도 첨부돼야 되죠. 4번.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할 때 확정 판결 정본과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5번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5번이 틀렸죠? 예,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뭐 다 됐고, 9번도 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됐고, 쭉 넘어가시죠. 자, 이제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12번 보시죠. 자, 12번 역시 별표 넣으시죠. 우리 12번에 관한 문제는 출제가 자주 되니까 수용이 되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는 등기와 말소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에 관한, 즉 수용 전에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들은 직권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 수용 전의 자, 수용되기 전의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보존 등기부터 해서 이전 등기들은 직권 말소 못 시킵니다. 수용 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거는 직권 말소 못함. 직권 말소 못한다. 그렇지만 수용 후 그렇다면은 수용 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들은 모두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한다. 단, 자, 수용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더라도 직권 말소 못 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단, 수용 전의 상속 개시로 인한 상속 이전 등기는 요거는 직권 말소 못한다. 그러면 수용 전의 상속 개시다. 즉 사망이죠. 수용 전에 돌아가셨어요. 요거는 상속 재산이 되겠습니다. 고로 이거는 상속인들이 즉 보상금을 상속인이 받은 거예요. 상속인이. 그렇지만 만약에 수용 후 상속 개시로 인해 상속 이전 등기 했다면 그거는 직권 말소 대상입니다. 수용 후 상속 개시. 시험에 만약에 수용 후 상속 개시로 인한 상속 이전 등기는 요거는 직권 말소됨. 요거는 직권 말소돼요. 그러니까 수용 후 상속 개시. 수용 후에 사망했다. 그러면 이 보상금을 받고 돌아가셨다. 그 보상금 받고 돌아가신 거는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고로 상속 이전 등기되어 있다면 그건 직권 말소시킬 겁니다. 그렇지만은 수용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수용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걸 상속으로 이전 등기 넘겨놓은 거는 이거는 직권 말소 못 시킨다. 놔둬야 돼요. 또 상속 이전 등기 안 된 것도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사업 시행자가 기업자죠. 사업자가 대위 신청도 가능하다. 요거까지도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들이 보상금 받은 거로서 이거는 상속 등기를 넘겨야 되고, 따라서 이 상속 등기 안 돼 있다면은 사업 시행자가 대위했으라도 상속인들 앞으로 이전 등기를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직권 말소 못 시키는 것은 아까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은 직권 말소 못함. 이것도 직권 말소 못한다. 그렇지만 승용지 지역권은 그리고 수용 전이든 후든 다른 권리들은 모두 직권 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니, 압류니, 또 저당권이니 어떤 거든. 자, 12번 보시죠.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하는 경우 토지에 있던 다음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을 했어요. 1번 2017년 2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방금 말씀드리네요. 자, 2017년 수용은 언제 됐죠? 수용은 2017년 4월 1일 됐어요. 그러면 갈로 문제 보시면은 수용은 2017년 4월 1일 날 수용됐습니다. 근데 사망은 2017년 2월 1일. 자, 상속을 원인했어요. 그러면 2017년 2월 1일 날 사망한 재산입니다. 사망한 시점은 2017년 2월 1일이고 그 수용은 2017년 4월 1일 날 수용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속 이전 등기를 해놓은 것은 직권 말소 못 시키죠. 그죠? 1번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2017년 4월 1일 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 등기 해놨다면은 그는 직권 말소 됩니다. 그 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을 원인 할 때고는 사망이 2월 1일이다 이 말입니다. 2월 1일 날 사망 됐죠? 그
그렇지만 나머지는 2번이라든지 3번 이런 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5월 7일 날 등기 넘긴 거는 수용 이후에 소유권 넘겼으니까 직권 말소. 그 다음 3번 또 계약은 1월 2일 날 했지만은 등기는 근저당 설정 등기는 1월 8일 날, 즉 2017년 1월 8일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된 거는 이전 거든 이후 거든 다 직권 말소. 수용되기 이전 거라 하더라도 직권 말소. 그 다음에 4번 또 2월 5일 날 계약했고 2월 8일 날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더라도 역시 직권 말소. 수용 전후 관계없이 모두 직권 말소입니다. 그 다음 2017년 5월 8일 날 매매 예약을 하는 이 가등기, 가등기 역시 수용 이후에 됐기 때문에 역시 직권 말소. 우리 가등기든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전후 관계없이 모두 직권 말소다. 예. 자, 그 다음 14번 넘어가죠. 14번 유증입니다. 이 유증은 그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주는 걸 유증이라 하죠. 유증. 유언이죠. 이 유언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법률 행위 면에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이 문제 시험에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수증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하면 틀렸습니다. 이때 수증자가 권리자로서, 그 다음에 유언 집행자나 또는 그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당사자 공동 신청해야 된다 해야 되지, 단독 신청한다면은 틀린 지문이다. 요거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했을 때 유언한 사람이 돌아가셨다면은 이때 유언에 의해서 받는 사람이 수증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유언 집행자나 그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서 당사자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아니라 당사자 공동 신청이다 라는 것을 꼭 시험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물었어요. 유증에 의한 붙은 경우에는, 자, 정지에 기한이 붙었다. 유증에는 시기부 또는 시기 또는 정지 조건, 그 부관으로서는 정지 조건 또는 시기부 기한이죠. 정지 또는 시기. 이때 이 부관으로서 정지 조건 또는 시기부 기한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유증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날, 유증에 의해서 이전 등기해야 될 의무는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 유증은 이제 증여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지 조건부로 할 수도 있고 시기부 기한 할 수 있는데, 그다음 우리 또 가등기도 마찬가지. 가등기 시에도 정지 또는 시기로 할 수 있고, 증여도 마찬가지. 증여라든지. 예. 자, 그러면 유증에도 거기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원인일자로 기록한다. 맞죠? 그다음 포괄유증입니다. 이 포괄유증은 전 재산을 몽땅 거기다 포괄유증은 몽땅 써놓으면 되죠. 몽땅 수증자 앞으로 넘겨주기로 하는 거죠. 자, 몽땅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별 효력이 발생한다. 예,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호주를 지죠. 등기 없이도. 그렇지만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포괄유증을 받을 때는 농지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농지 자격 X. 그렇지만 특정 유증일 때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특정 유증을 받을 때는 농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상속인들이야 포괄유증이든 상속인들이 수증자일 때는, 자식들이 수증자일 때는 포괄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농지 자격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수증자일 때는, 특정 유증일 때는 농지 자격이 있어야 되고, 포괄유증일 때는 농지 자격이 없어도 된다. 이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3번의 수증자가 수인의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 신청하거나 각자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이전 등기 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수증자들은 각자 자기 지분을 이전 등기 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게, 공동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 중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는 신청을 안 받아준다,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는 안 받아줍니다.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되지. 그래서 공동상속인. 자, 공동상속인 중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신청을 안 받아준다. 각각 사유가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 공유자 중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자기 지분만 이 보존 등기 신청은 받아주냐 안 받아? 안 받아준다. 신청 각하 사유고. 자, 그렇지만은 공유자 중 자기 지분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받아줘야 된다. 자, 본등기 신청은 받아주지만은 보존등기 신청은 안 받아준다. 이것을 꼭 좀 이게 시험에 대비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자주 출제하니까. 자, 공동상속인 중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신청은 안 받아준다. 각하. 그 다음에 공유자 중에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보존등기 신청은 할 수 없어요. 안 받아줍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미 매매 예약 가등기에 기하여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은 해달라 하면은 수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등기와 할 수 없는 등기도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또 지금 뒤에 문제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문제도 14번에 그거 됐고 15번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죠. 17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었습니다. 1. 재결 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죠? 우리 수용이 되었을 때는 기업자나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용이 무효화되었어. 자, 여러분이 보상금 다 받으시고 여러분 부동산이 사업 시행자인 기업자에게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때 넘겨갈 때는 자기 단독으로 넘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이 무효화돼서 다시 보상금을 돌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보상금 받았던 거 달려주시고, 기업자 앞으로 등기 이전된 거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느냐, 당사자가 말소 신청해야 되느냐? 당사자가 말소 신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소 권리자가 되죠. 보상금 되돌려 주셨으니까 말소해도, 기업자 보고 말소해도, 그 다음 기업자는 말소시켜줘야 될 의무자가 돼요. 아까 기업자가 여러분한테 보상금 지급해드리고 이전해갈 때는 지 혼자 단독으로 이전 신청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수용이 무효화되어서 보상금을 되돌려 주시고 이전 등기해간 것을 다시 말소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말소 권리자가 되고, 사업 시행자인 기업자가 말소 의무자가 되어서 당사자가 신청한다는 점을 꼭 구별해서 출제를 하니까 대비해 놓으시고 이해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 변동의 등기로서 기입 등기고, 주등기고, 종국 등기에 속한다. 예, 거기 옳은 말이죠. 우리 기입 등기에 해당되는 거는 3개. 보존, 이전, 설정. 이 3개가 기입 등기죠. 기입 등기에는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거니까, 기입 등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이전 등기, 그리고 설정 등기, 이 3개가 기입 등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의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고 종전사항을 지우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전 등기했을 때는 종전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우고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가등기 할 수 있나 없나를 또 출제하니까 우리 설정을 위한 가등기나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얼마든지 수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이전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매도인은 등기 넘겨줄 의향이 있는데 매수자가 등기 안 해간다. 그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 안 해가면은 등기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런 매도인 의무자가 이행 판결 받았어. 단독으로 등기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반드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할 필요 없죠. 아까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전 등기 말소는 당사자 공동이다. 자, 그 다음 5번 합병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부동산은 그 합병으로 설립된 을회사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입니까? 이전 등기냐? 이전 등기로 해야 되지 변경 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5번은 포괄승계라고 써요. 포괄승계. 우리 상속도 포괄승계고 합병도 포괄승계입니다. 그럼 우리 상속도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하고. 그러면 이전 등기 처음에 장남 앞으로 이전 등기 할 때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요. 장남 다 독식했다. 독식. 근데 나중에 독식했다가 싸움 나가지고 아까 삼형제가 다시 협의해서 분할해 줄 때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경정 등기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경정 등기를 하고. 그렇지만 여기 5번은 처음에 합병할 때는 역시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한다 해야 되지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 아니에요. 예. 우리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란 말은 주소가 바뀌거나 또 주민번호가 바뀌거나 개명을 했다든지 이럴 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라고 합니다. 고로 17번은 옳은 것은 2번 됐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9번 문제를 19번 문제 네, 20번 볼까요? 20번 별표 넣으시고요. 자, 보기에서 등기 절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만으로 묶여진 것은 1번 기억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명의로 경유되었다면 갑은 을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5. 그 다음 니은 한 필지 토지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 자, 농장을 함께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합유로 등기해야 된다. 예, 5. 합유. 이거는 민법상 조합이죠. 민법상 영농조합. 영농조합, 민법상 영농조합, 농업 경영을 할 목적으로 민법상 조합이죠. 조합은 합유가 되고요. 전원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전원명의. 지분 등기 안 하죠. 지분 등기 X. 그 다음 디귿 전자신청에 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예, 5. 그 다음 리을 한매특약 등기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한매특약부 매매의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아니죠. 한매특약은 매수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권리자 받겠죠. 권리자. 자, 우리 한매특약에 대해서도 잠깐 주의하셔야 될 게 자, 1번에 처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처음 수리했고, 그 다음에 2번에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로 이전 등기로 넘겨가면서 5년 후에는 다시 갑시기가 한매를 하려고 한다. 이때 그러면 매매로 인해서 할 때는 야가 등기 의무자로서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등기 권리자로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서, 이 매매계약서에는 의무자라는 갑 이름 들어가야 되고 권리자라는 을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이때 인감은 의무자의 인감하고 필증이 있으면 되죠. 그렇지만은 환매특약 등기, 자, 환매특약은 1호 1로 하는 게 아니라 2호 1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보기 등기로 합니다. 자, 이때는 환매 특약을 특약 등기를 하게 되고, 이때 그 환매권자는 갑시기가 환매 권리자가 됩니다. 이 갑이 권리자로서 위치해 있고, 매수자인 을시기가 의무자가 되죠. 고로 환매 특약 등기는 매도인인 갑이 권리자, 매도인인 갑이 권리자, 매수인 을이 의무자가 되죠. 따라서 이 매수인 을이 의무자인데, 이 을이 의무자인데 이 사람의 인감이라든지 필증은 여기에 첨부 정보가 아니다는 점. 즉 매매와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 요거는 매매와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환매 의무자인 을의 인감이나 필증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을의 인감이나 필증은 필요 없다. 갑의 인감과 필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야의 인감은 필요 없다. 시험에 대비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환매특약의 말소, 이 환매특약 등기 말소는 직권 말소하는 경우와 신청해서 말소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환매특약의 이 말소, 이거의 말소는 환매권 행사 시, 환매권 행사 시는 직권으로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환매권 소멸 시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말소시킨다는 점,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 대비해 놓으셔야 돼요. 이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경우와 신청에 의해서 말소시키는 당사 신청. 이때 그러면 그 환매권 행사시다. 즉 5년이라는 후에 5년 후에 갑식에게 다시 소유권 넘겨갈 때는 직권 말소시킬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중간에 둘이 환매계약이 깨졌어요. 환매계약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해지되었으니까 이때 이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말소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이전, 이 환매권 이전할 때, 즉 이 환매권이 갑식이 건데 이걸 병식에게로 이 2어 1 환매권을 이전할 때는 여기 등기 번호는 2어 2입니까? 2의 1의 1이냐? 2의 1의 1. 부기 등기로 한다는 점, 이것도 대비해 놓으셔야.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한다. 자, 다음 미음에 거민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실질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 이렇게 되죠. 조금 쉬셨다가 뛰어보도록 하죠. 잠 오시죠? 잠이 좀 깨우시고.